제가 거주하는 다산 신도시의 아파트인데요. 34평에 혼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첫 집인데요. 응? 첫 집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거주로서 첫 집이에요. 안녕하세요, 미타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지런 출근하기 전에 잠깐 짬을 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배경이 좀 남다르시죠? 되게 의미가 있는 집이어서 오늘은 이 집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26살부터 경매를 시작을 해서 부동산 투자를 열심히 해왔는데 저를 거쳐간 집들이 무수히 많지만 제가 실제로 그 집들에서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대출을 활용을 해서 거주할 수는 있었어요. 현금을 넣어놓고. 근데 그 현금을 넣어두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면 마이너스 1,000만 원 대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종잣돈을 불리는 게 목표였거든요. 전세 갭 투자를 활용하거나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서 월세로 투자하는 그런 방식들을 고수했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그 집들에 들어가 살 수가 없는 거죠.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작은 물건들을 정리를 하고요. 살 수 있는 똘똘한 한 채, 두 채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굉장히 허무했어요. 고생한 거에 비해서 보상이 너무 작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누군가는 그러시겠죠. 으이그 욕심쟁이, 응? 누군 집도 없는데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종잣돈이 꽤 있었다면 지금 상급지에서 실거주를 하고 있지 않을까?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이런 아쉬움에서 막 허덕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건 재산의 방어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거주를 함으로 인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처럼 종잣돈이 너무 작거나 또 너무 없다고 하면 자산을 증식하는 속도가 굉장히 더뎌요. 그리고 굉장히 고생스럽고요. 또 없다고 하면 나에게 다가올 그 엄청난 기회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최근에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DMC의 파크시티 자이에 줍줍 한 개가 나왔습니다. 경쟁률이 무려 30만 대 1이었어요. 당첨된 분은 저랑 동갑인 20대 여성분이었는데 계약금 1억 원이 없어서 포기를 하셨습니다. 예비 1번이었던 30대 여성분이 가져가셨죠.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알고 보니까 모집 공고문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계약금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1월 12일 날 납부해야 되는 중도금 1회차도 이게 뭐 대출 자서 뭐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현금 납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부담감이 연말까지 계약금 1억 원 마련을 해야 되고요. 1월 12일 날 중도금 1회차가 시작될 때 5천만 원을 마련을 해야 된단 말이죠. 1억 5천이란 돈을 어떻게 보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마련을 할 수 있겠어요. 주변 시세가 10억이 넘어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25평, 5억대 분양가, 5억 로또 분양이었습니다. 당첨되기만 하면 대박이었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신 것 같아요. 불인이 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질문이 부동산을 시작했을 때 뭘 먼저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무조건 뭐겠어요. 종잣돈부터 마련을 하셔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금이 얼마까지인지를 확인을 하셔라. 부동산을 같이 공부하셔라. 집값이 많이 올라서 종잣돈? 그래, 모으라면 모을 수 있겠어. 몇억 원이 필요한데 그게 쉽냐? 차라리 포기하고 말지?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데 뭐 청약처럼 계약금만 필요한 그런 분야도 있으니까 그럼 좀 더 현실적으로 가보면 내가 원하는 지역이 서울이거나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자금이 몇억 원이 필요한 게 맞아요. 하지만 눈높이를 조금만 낮춘다고 하면 자금이 줄어들고 종잣돈도 줄어들 수 있거든요.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수익과 내 집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서울에 그것도 송파에 살던 제가 거주지를 다운그레이드해서 몸테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버틴 건 평생 여기 살 거 아니니까. 나는 더 상급지로 점핑할 거니까 이런 생각으로 버텼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정말 절실하다고 하면 눈높이를 낮춰서 몸테크를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산에 처음에 입주할 때요. 지인들한테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았거든요. 남양주 시골 아니냐, 식당은 있냐, 쇼핑몰은 있냐, 뭐 스타벅스는 있냐. 지금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죠. 3기 신도시 어떨까? 청약을 기다리고 있어. 제 사례를 봐도 그렇고 간접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생각이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흙먼지 휘날리던 곳 맞아요. 그리고 고생도 했고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곳이 바뀔 거라는 거. 아파트가 지어지고 사람들이 채워지고 인프라가 채워지고 그 가치가 가격으로 충분히 반영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저는 버텼습니다. 2838 세대가 경제적으로 기반이 튼튼한 게 아니거든요.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이 구간이기 때문에 나이대가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해서 내 집 마련을 못했다. 그 다음 세대의 미래를 그릴 때 조금 아찔하지 않나요? 제가 그래서 책을 쓴 거기도 하고요. 카메라 앞에 앉아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집 얘기를 하니까 뭐 더 이어나가서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거주가 안정이 되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바로 차를 샀습니다. 투자를 시작한 지 뭐 한 5년? 6년 차가 되어 가는데 4년이란 시간 동안 뚜벅이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현장을 다녔을까요, 제가? 그런데요, 집에 오면 잘 때 발이 아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퉁퉁 부어서. 아유,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안 되겠다. 차 사야겠다. 근데 또 그 다음날 일어나면 또 괜찮아지니까 아이, 뭐 차는 무슨 차야. 투자를 할 때 자금의 여유는 있을지언정 마음의 여유는 없었어요. 그런데 거주가 딱 안정적으로 잡히고 또 그 다음을 만들어 놓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차를 샀습니다. 근데 제가 초보기 때문에 주변에서 훈수를 두시는 거예요. 중고차를 사라. 네가 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근데 저는 신축에 살아보니까 새 차가 사고 싶은 거예요. 신축 좋은 거 알았으니까 그래, 새 차를 사고 싶었어요. 왜? 20대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주는 보상이고 30대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선물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사고 없이 잘 타고 다닙니다. 그거면 된 거 아닌가요? 거주가 안정이 되면 그 다음을 계획하고 또 추진하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거주의 안정을 이루시기를 바랄게요. 뭐 여담이지만 자식이 직장 열심히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면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이러면 사실은 경제적인 독립을 완전히 한 거잖아요. 제 부모님도 잔소리를 안 하시거든요. 너무 좋아요. 내 집 마련이라는 주제로 다산, 차까지 이렇게 뭐 이어져서 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은요 꼭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집을 사셨다라는 거는 감당 가능하니까 사신 거잖아요. 상승일 때는 수익을 얻고 하락일 때는 버티면서 그렇게 다가오는 기회들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집이 없다고 하면은 그 기회조차 없습니다. 겪어본 사람으로서 강추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저와 함께 성장해요. 저도 아직까지도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빠이!